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1일,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2021년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도 오늘로써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내일이면 2022년 이민년 새해 1월 1일이 됩니다. 오늘 말이 돼서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죠? 뭐 공과금 처리도 있고 은행 금리 처리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도 있어야 될 거고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으실 준비도 하셔야 될 거고 오늘 바쁜 날입니다. 저도 오늘 바쁩니다. 아주 오늘 에, 책방에 가서 책도 하나 좀 살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이발소에 가서 이발도 좀 하고 또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좀 하고 아주 또 마무리 할 일들도 좀 해야 되고 또 찾아뵐 선배들도 좀 있고 아주 오늘 어저께 일을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오늘 아주 많이 바쁩니다. 그래도 말일날 역사 속에 흐르는 말일날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참 요즘 시대에 귀감이 되는 참 귀한 그 내용이 있어서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올해 연말을 맞아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베스트셀러 굿바이 이재명 이 책.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책방에 가려는데 이 책을 저도 하나 구입하고 싶어서 그래서 책방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굿바이 이재명. 이 두 가지를 아침 뉴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 뉴스는 저녁 방송 때, 오후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새해 들어가는 연말 마지막으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주 귀감이 되는 기쁜 소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식은 폐지 주워 만든 돈 1천만 원 기부하고 사라진 노인. 이름도 말씀을 안 하고 1천만 원을 기부하고 그냥 없어졌어. 저기 가버렸어요. 아주 그것이 또 제가 볼 때는 연말을 보내면서 이 삭막하고 코로나 때문에 참 살기도 어렵고 자영업자들 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라 정부는 경제 정책이 왔다 갔다리 하고 그래서 아주 힘들고 그 반면에 속을 터지게 한 거는 성남동 대장동에서 수천만 원을 처먹도록 민간인이 처먹도록 만든 사건. 검찰은 조사하는지 뭔지 이렇게 하고 있고 애매한 밑에 있는 직원 두 사람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하게 만든 아쉬운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시점에 폐지를 주어서 만든 돈 1천만 원을 몽창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라고 기부를 하고 사라진 노인 이름을 몰라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수천억씩 처먹은 놈들, 그리고 정부에 정책한다고 해서 부정한 데다 돈을 처먹은 놈들, 펀드에서 처먹은 놈들, 이런 놈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있으면 듣고 보라. 인간들아, 인간이 왜 인간이냐? 돼지나 개같이 자기 밥을 주면 자기만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밀치면서 혼자만 먹는 그런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면서 어찌 자기만 그렇게 잘 먹으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야당의 대표라는 젊은 애숭이는 성상납을 했다 하고 폭로를 했는데 안 했다, 고발한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젊은 사람답게 사나이답게 성상납을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예스다, 노다 분명히 답변 못해요. 다른 건 말 그렇게 잘하면서 왜 이렇게 우물쭈물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모든 사람들 이 일을, 지금 보도해드리는 이 일을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폐지를 주워서 다니는 분들, 여러분들 길에서 가시다 보면 많이 보시죠. 저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 그냥 찌그러진 그 니아가에다가 박스도 주워 모으고 뭐 이런저런 소형 박스, 뭐 비닐로 뭐 이 철근 동아리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주워 모아서 끌고 다니는 아주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도 아파트에 밤이면 늦게 와서 조그만 니아가에다가 박스를 주워 담아서 가져가는 분을 보십니다. 그래서 저도 간혹 그분들 보면 언덕에 올라가면 좀 밀어주기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참 다 모두가 힘든데 저렇게 폐지를 모으시는 분, 그런 분들을 많이 주변에서 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폐지를 주워서 모아서 고물상에 갖다가 팝니다. 그죠? 잘해야 2, 3천 원 이렇게 뭐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렇다고 뭐 10,000원씩 되고 20,000원씩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폐지를 주워서 박스를 주워서 그 만든 돈 1천만 원을 기부를 하고 자기 성함도 밝히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간 폐지 주워 팔아 모은 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이름은 김이라고만 썼습니다. 김. 현금 다발과 함께 현금으로 김씨라는 이름만 짧게 남긴 채 사라진 노인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한 사연이 21년의 끝자락에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날씨도 또 이렇게 말이 되니까 또 추워지네요. 뭐 11도라고 그러는, 영하 11도라는데 내일부터는 뭐 낮에는 영상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추운 이 나라가 아주 그냥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자영업자들 힘든 이때 그 니아가 끌고 다니면서 그 폐지를 박스를 주워 모아서 한 그 모은 돈 1년 동안 한 돈 1천만 원을 5만 원권으로 200장을 탁 만들어서 복지센터에다가
놓고 갔다는 거예요. 참나. 참 가슴이 아리기도 하고 그 노인들 보면 생각하면은 또 한쪽으로는 참 이 어려운 시기에 귀감이 되는 정말 훌륭한 노인이다. 참 고마운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9일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7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구리시 수택 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쥐고 있던 이 남성은 이 봉지를 민원창구에 내밀었고 봉지의 안을 들여다본 직원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봉지에는 현금 뭉치가 가득했는데 5만원권 200장 무려 1천만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1년간 폐지를 주워 팔아모은 돈이다. 수택 이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어렵지 않아서 부자가 돼서 그런 거 주스라 다녔었겠습니까? 그분도 어렵지요. 그 노인도 어렵지요. 안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을 써달라. 이 추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고 갔다는 거예요. 창구 직원이 인적사항을 묻자 노인은 김씨라고만 김이라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호련히 떠났습니다. 가버렸습니다. 뜻밖의 귀한 기부를 받은 행정복지센터 측은 이 노인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익명을 원한 기부자의 마음을 존중해 신원을 더 캐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부금 1천만 원은 김씨 노인의 뜻에 따라 수택 2동 저소득층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구리시 관계자는 폐지를 주우며 힘들게 모으신 소중하고 값진 돈이라며 기부자의 마음을 어려운 이웃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훈훈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따뜻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몇십억 가치보다 빛나는 고귀한 돈입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천사가 많아요. 정말 멋지세요. 더 힘든 사람을 위해 써달라는 마음이 참 큽니다. 저부터 반성해 봅니다. 존경스러운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반응이 누리꾼들의 글에 많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참 귀한 일. 그 봉지하고 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5만원권 200장에 들어있는 검은 봉지, 이 검은 봉지, 이 검은 봉지에 1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나라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아주 극빈층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폐지를 1년 동안 주워 모아서 1천만 원 모으기도 힘들지만요. 그 하루에 그 다 박스 주워 모아야 몇천 원 된다고 하던데 그걸 다 모아서 그 노인은 그거 폐지 주스러 다니면서 무슨 운동 삼아서 재미로 하겠습니까? 그분도 어려운 사정일 텐데 그거를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써달라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다가 맡기고 갔다. 어디 사는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아마 거기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같이 이렇게 나라가 뒤죽박죽되고 뭐하고 이 시점에 연말에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 노인, 역시 나이가 드시고 무엇인 분들이 경륜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많이 기부를 하고 돕는 거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이 마음을 여러분 모두,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번쯤 마음에 되새기면서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위로를 했던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드려봤던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연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훈훈한 이 노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건강하신 가운데 더 훌륭한 일이 이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이 나라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책의 제목은 굿바이 이재명 굿바이 이재명입니다. 이 책이 발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책이 발간되니까 민주당에서 법원에다가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 책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 후보에 나와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양측에서 민주당 측이나 또는 이 책을 지은 사람, 그분하고 거기에 대한 사연, 사실을, 금지 사실을 받아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법원에서 인용을 하든지 기각을 하든지 이제 판결을 할 겁니다. 1월 12일 날쯤 이제 판결을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에서 판매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국민들이 더욱 그냥 궁금한 거예요. 또 나도 궁금하더라고요. 나도 궁금해. 왜 가처분 신청을 했을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책에 나왔으면 이재명 문제가 나왔던 것이 뭐 사실이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다 소송을 하든지 검찰에 고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책을 못 팔게 막았어.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책을 사보려고 궁금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연말에 최고로 인기 있는 책이 뭐냐?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돼서 감방에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보낸 편지, 또 거기에 대한 답장, 이걸 모아서 책으로 엮은 책이 있습니다. 발간은 그 가로세로 연구소 거기서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변호사, 담당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서 지은이를 박근혜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 두 부분의 책, 두 권의 책이 올 연말에 최고의
인기가 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 온라인 서점가를 강타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이 책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독자들에게 홍보를 해준 셈이다. 굿바이 이재명은 29일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12월 넷째 주 가장 많이 팔린 사회과학 분야 도서 1위를 기록했다. 그 종이책과 전자책을 다 합산해서 1위를 한 겁니다. 교보문고에서는 이날 기준 모바일 실시간 판매 1위. 그러니까 그 모바일로다가 그 주문한 거 있잖아요. 그 판매 1위. 지난 일주간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예스24에서도 굿바이 이재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엮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옥중 서신을 받은 엮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 이어 전날 기준 판매 순위 종합 2위에 랭크됐다. 독자들은 구매 후기에 판매 금지 신청됐다. 빨리 구입해야 할 듯 사실적시라고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다니 너무 끌리지 않아. 민주당이 책 홍보해 주길래 구매해본다 등의 구매평을 인터넷에 남기기도 했다. 굿바이 이재명 지은이는 장영화 변호사입니다. 이재명과 그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 씨 있죠. 그분은 내가 알기로는 회계사였습니다. 이재명이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부인이 이제 부인한테는 이재명이가 형수뻘이잖아요. 근데 뭐 전화로 싸우고 뭐고 해서 어디를 찢어버린다. 누구를 입을 찢어버려라. 뭘 찢어버린대요? 뭘 찢어버린대요? 여자 그 중요한 부분을 찢어버린대. 그 내용도 이 굿바이 이재명 책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우 출판에서 했고요. 가격은 13,500원입니다. 뭐 10%는 할인을 넣으면 750원 할인해 준다 그러네요. 택배로 주문하면 택배로 주문한 대로 보내준다. 이제 그게 이제 굿바이 이재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옥중 서신을 그 엮은 책 제목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지은이는 박근혜로 되어 있고요. 출판은 저기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 강용석 변호사하고 김세현 씨하고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준석 그 대표의 성상납 홍보를 폭로한 사람. 그래가지고 좀 양측이 지금 이제 법적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제가 방송에 들었듯이 이준석 대표 보고 성상납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냐 안 받았냐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만 답해라. 그리고 아니면 법적 고소를 해라. 이렇게 하고 정계 은퇴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거기서 책을 엮어서 가격은 13,500원. 요즘에 구입하시면 10% 할인해서 750원을 할인해 줍니다. 또 예약 판매도 됩니다. 그래서 택배로 주문하면 됩니다. 이 굿바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책은 민주당에서 가처분 신청, 아까 말씀드렸던 가처분 신청을 해서 1월 10일 정도에 가처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팔 것인지 중지될 건지. 근데 그 안에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나도 가서 이 책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찍은 이은책, 여권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그 책은 뭐 가처분이 없으니까 그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22일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이 책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서를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저술한 것으로 지난 24일 온라인으로 시작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후보와 이재선 씨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부터 이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이 책의 골자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썼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전날 서울 북부지법 제1민사부 정문성 수석부장판사가 진행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에서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청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책에 담겨 있다고 가처분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내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출판이 진행돼도 상관없지만 그 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며 선거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에게 진실을 해명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이 책은 세간에 떠도는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 오히려 이재선 씨의 사망 시점 등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하려는 취지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기울이려는 의도는 없다고 맞섰다. 이어 이미 지난 9월부터 책을 준비했는데 출판이 늦어졌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에 보장된 출판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면 당에도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신문 전날에서야 가처분 신청문을 송달받아 대처할 여력이 없었다며 답변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약 2주간 양측으로부터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가처분 인용 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지금 현재 선거법에 후보에 당선되거나 낙선되기 위해서 뭐 비방을 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내가 볼 때는요, 당선 또는 당선 낙선 이거가 나오기 전에 실제 후보를 알라고 하는데 후보에 관계되어 있는 사실적 팩트를 가지고 한 이야기는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선거의 알 권리에 대해서 후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너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후보가 아주 치명적인 영향일 수 있는 거, 뭐를 찢어버린다, 뭘 찢는다, 이런 거. 세상에 미친 사람 아니고 대한민국의 애들도 그런 얘기는 못 할 거요. 난 평생 내가 지금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생각도 못했던 얘기인데 뭘 찢는다. 야, 이거 조폭 도는 얘기 못해 그냥. 아무리 무식해도 그런 말을 못해요. 형수한테 무슨 아무리 원수가 지고 뭐했다 하더라도 형수한테 크게 다 큰 그 남자로서 그게 할 얘기입니까? 뭘 찢어야 지금. 아이고 참. 어이가 없고 웃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연말을 가면서 이렇게 베스트셀러인 책, 이 책에 대한 내용과 먼저 말씀드린 김신의 노인, 어디 사는 누구를 밝히지 않은 노인, 종이 박스를 주워서 1천만 원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놓고 동사무소에다 놓고 간 사람, 그분을 훈훈한 이 추운 겨울 연말에 마음에 아주 흐뭇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책을 좀 보여드리면요. 책을 보면 굿바이 이재명 13,500원 그래가지고 그 베스트셀러 했다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깊이 뜯어보면 그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은이로 되어 있고 1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 그거는 마스크의 표정을 감춘 그 실체를 벗겨내다. 이 굿바이 이재명의 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스크의 표정을 감춘 그 실체를 벗겨내다. 마스크의 참 대통령 후보 참 역사에 남을 사람이 나오긴 나왔네. 후보로 나왔는데 그래도 30% 이상씩 지지받는 거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요 완전히 그 좌우로 갈라진 것 같습니다. 옳은 건 옳은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백은 백이고 흑은 흑 아닙니까? 그걸 나는 이쪽 편이다, 나는 이 당에 속해 있다, 이 당의 당원이다, 그래서 엄청난 잘못이 있다고 지금 판단되고 그런 의혹이 나오는데도 지지한다, 대통령을 지지한다, 정가사본부도 지지한다.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아버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한 게 이런 게 있으면 난 아버님 지지 못합니다. 정말 저는 뭐 가족에서 쫓겨난다더라도 난 그거 지지 못해요. 아버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데 아버님 그건 잘못됐는데 아버님 뭐 대표로 어디를 나간다고 하십니까? 나는 그거 지지 못합니다. 집에서 쫓겨나도 못하고 뭐 호적에서 제 이름을 옛날 말로 파버려도 난 지지 못합니다. 어찌 사람이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해야지, 이걸 뭐 내 편이다, 내 당이다, 뭐 나는 이쪽 편이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해도 무조건 대도나 이 사람 지지한다. 그거는 이 민주국가 사회에서 그건 안 되는 거죠. 뭐 공산당 같은 공산국가는 몰라요. 뭐 안 오면 죽니까. 뭐 이북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아, 이북의 투표면 99%가 찬성이라면요. 응? 99% 투표에 99% 찬성이라는 거예요. 뭐 거의 100%라는 거지. 그건 공산당에 있는 일이지 자유민주국가에서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지, 아, 잘못한 것 같다가 내 아버지라서 무조건 그냥 옳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게 괜히 예? 아버지 그 권한에 아버지 그 권력에 아버지 앞에서 그냥 져주고 그저 그냥 아버지를 저 체면을 위주려고 그냥 하는 거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무슨 잘못한 게 옳은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은 12월 말일 날 참 제가 무슨 방송을 해야 남길 것인가라고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훈훈한 얘기를 오늘 말일날 아침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70대 된 노인이 종이박스 주워서 1년 동안 모은 돈 1,000만 원을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놓고 갔다. 자기는 인적사항도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성만 김이다. 김씨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아주 정말 이 추운 겨울 이 경제도 어려운 이 시점에 따뜻한 이야기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굿바이 이재명 책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뭐 책도 잘 안 팔린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 시기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다. 아주 주문량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러는 것 같아요. 1월 12일 날 전에 빨리 사이다. 이거 사서 봐야 된다. 이거 가처분 신청 여당 편으로 법원에서 이거 인용하면 이거 못 팔게 되니까 못 산다. 이 다음에 사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보자. 야, 어딜 못 찢어버린다 그랬다는 얘기도 나온다는데 한번 보자.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나도 일단 그 참고 서류가 되기 위해서 한 권을 구입하고 가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서시 썼다는 거, 그리움은 뭐 아무에게나 있지 않다. 그런 얘기도 그 책도 같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13,500원씩이면 얼마예요? 27,000원인가? 27,000원. 그 책을 해서 한번 신정 때 내년도 한번 밤새워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훈훈하셨습니까? 몸이 좀 따뜻해졌습니까? 이 노인이 1,000만 원을 기부한 거가 그렇게 훈훈합니다.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돈을 많은 수십억 수백억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은 이 노인한테 비교를 하면 인간이 아니다. 비교할 것도 안 된다. 몇십억이 뭔 필요 있냐. 이분 종이 주는 노인의 이 총재산 같은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얼마나 훈훈하고 따뜻한 이 겨울이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이 노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종이 줍고 이 페이지를 줍는 노인들 있으면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속으로라도 따뜻하게 생각하시고 좀 언덕에 가면 좀 밀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따뜻한 커피라도 한번 대접하는 이 한국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한국의 그런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이 정치인들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냥 주먹질을 해서 나라를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만, 오늘 저녁 방송에는 여러분들에게 올 연말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인사도 드리는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밀린 일, 남은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즐겁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